입찰지대로 논하기 위해서 누구 걸 뺏겼냐면은 입찰 누구 거? 투넨 이론이야. 투넨의 고립국 이론을 뭘로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킨 거다. 그럼 투넨의 이론을 먼저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투넨에 대한 내용하고 알론제 입찰지대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다만 농경지 지대에서는 투넨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농사짓는 내용으로서 작물적인 측면 논했고, 알론제 입찰지대는 수능에도 나오는 이론인데,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용도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지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투넨에 대한 논리를 봤을 때 165페이지 아까 다시 보면은 아까 의에 보시다시피 아까 니은번하고 디귿번에 니은이 아까 동시먼적 지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책이 조금 명확하게 됐으면 좋았었는데 설명이 이제 그 정도고요. 그리고 그 투넨에 대한 논리가 오른쪽에 167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입찰지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입찰지대라기보다는 같은 명칭 하지만은 투넨의 문제 나올 때는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표현했었어요. 투넨은. 그래서 한계지대 곡선에 대한 논리인데 우리 책은 그냥 알론제랑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런데 이제 투넨 거 가지고 우리가 논하다 보면은 동그라미 기역에 지대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계지대 곡선이 있어요. 한계지대 곡선이 역선형 함수라고 어려운 말 되어 있죠. 역선형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대곡선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 형태란 뜻이야. 굳이 꼭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는데 우하향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론조 하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핵심 다지기 있죠? 핵심 다지기에 투넨의 농어입지론 되어 있는데 아까 투넨이 지대는 뭐에서 뭐를 뺀 거라 그랬어?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거라 그랬죠. 그건 논리였었고, 그리고 이제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을 표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은 작물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져요. 그 정도예요. 한계지대 곡선. 그러면은 잠깐 한번 논해 볼게요. 대충 고립국 이론 1826년도 고립국이라는 것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근데 실제로 1800년대에 유럽사에 존재했던 도시국가는 아니고 투넨이라는 사람이 논문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도시국가예요. 근데 명칭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폐쇄경제가 개방경제가 폐쇄경제가 되는 것이야. 그럼 폐쇄경제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작물들은 수입할 수가 없고요. 생산한 물건을 다른 지역 수출할 수가 없다는 논리야. 그럼 도립국 안에 있는 도시 시민들이 먹고 살려면은 뭐다?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급자족하는데 작물에 따라 작물이 재배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야.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작물에 대한 위치가 다른데 보통 농사 지을 때 지주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볼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한계지대 곡선 모양이 우하향 형태를 가지게 돼요. 왜 우하향이냐면은 그림을 이제 그렸을 때 종축에다가 뭐를 잡냐면은 지대를 잡아요. 그럼 지대는 아까 뭐라고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뭐를 뺀다 그랬어? 수송비 빼는 구조는 계속 끌고 다녀요. 이건 도심이죠. 도심은 시장이야. 그리고 이제 그 도심에는 소비자가 있겠죠. 그리고 행축은 뭘까? 행축은 거리야. 그러면 거리하고 수송비 있죠. 두 가지는 비례관계일까 반비례관계일까? 비례관계지. 거리가 멀을수록 당연히 수송비는 많이 들겠죠. 그럼 수송비하고 지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관계죠. 반비례관계지. 이게 빼기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면 그만큼 이윤은 점점 어떻다? 작아지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지대하고 거리와의 관계가 생기죠. 지대랑 거리는 무슨 관계야?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도심에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이윤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모양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곡선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어떤 분은 이거를 수요곡선 그러시던데 그 수요곡선은 끝났어. 수요곡선 그럴 때 여기다가 가격 잡고 여기다 수요량을 잡아야지 수요곡선이고 이거를 한계지대곡선이라 그래요. 한계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한계지대곡선 모양은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하는 형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고립국 안에 만약에 단일 작물을 재배한다 가정하세요. 단일 작물이란 말은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한다 가정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작물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여기가 지대를 잡고요. 다시 매상고 빼기 생산 빼기 수송비 놀리고 거리예요. 작물 중에 지대 곡선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작물이 있어. 이걸 A 작물이라고 볼게요. 그럼 만약에 단일 작물이라 그러면은 이 한계지대 곡선 기울기가 가파른 A 작물이 있죠. A 작물의 한계지가 어디냐면은 한 가지 작물만 고립구에 재배하면은 거리축과 접하는 요 지점이 있죠. 요것이 각 작물의 한계지가 돼.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한다 그러면은 아까 지대가 이윤이라 그랬잖아. 그 A 작물을 도심에서 만약에 농사 짓잖아요. 요만큼의 이윤을 버는 거야. 도심에서는 수송비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겠죠. 초과 이윤이 플러스 된 영역이고요. 점점 외곽 나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거리주가 좁아 여기가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한계지가 돼요. 그러다가 벗어난 지역 있죠. 요 경계선 밑에는 초과이윤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손실 보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농사 지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농사 지으면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 보는 거기 때문에 A 작물은 여기까지만 농사 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이 지대곡선 기울기, A 작물의 한계지대곡선 기울기가 가파르죠? 가파르다는 의미는 왜 가파를까? 왜? 좀 가까워서? 우리가 이제 한계지대 튜네는 뭐가 중요하다 그래? 지대 결정한 요소가 수송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 아까 비옥도는 동일하다 가정했으니까 어디서 농사 짓든 매상구의 생산비를 공제한까지는 이윤이 똑같아요. 결과적 이윤을 결정한 것은 수송비인데 지금 그림상 보면은 도심에서는 이윤이 이만큼이었었죠. 거리가 이만큼 나갔잖아. 이만큼 나갔는데 여기 있던 이윤이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거리 변화가 더 커요? 지대 변화가 더 커? 지대 변화가 더 크죠? 그럼 거리보다 지대 변화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조금만 거리가 나간다, 외곽으로 나갔을 경우에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뜻이야. 수송비 급격히 증가하니까 이런 작물들은 도심이 조금만 나가더라도 수송비 급격히 증가하는 이윤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이런 작물을 채소라 그랬어. 채소라는 작물은 시장에서 멀리서 농사 지을 수는 있다 없다? 농사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농사 지었다 가정했을 때 매상구가 만약에 100원이다. 근데 생산비가 20원이야. 근데 그 당시 운송수단이 우마차라 그랬죠. 그럼 채소라는 작물은 새벽에 수확한 거를 빨리 내다 팔아야지 상품 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내다 팔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마차를 다 고용해야 돼. 그럼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죠? 수송비가 1조가 되는 거야. 농사 질 수 있다 하더라도 농사 줘봤자 수익이 안 나니까 여기서는 채소라는 작물 농사 질 필요가 없겠지. 그럼 이런 작물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야 돼? 시장에서 수송비를 절약하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시장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져야 돼. 그래서 지대구성이 가파르다는 의미는 거리 변화보다 지대 변화가 크다. 즉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논리예요. 그럼 도심지 있죠. 도심지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땅값이 비싸잖아.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려면은 매출액을 높이는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토지를 이용해 농사 질 때 토지 공간이 없어야 돼. 조밀조밀하게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죠. 수확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으로 이용할까요? 조방적으로 이용할까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대구성 기후가 가파를수록 그 산업 무슨 산업이 돼? 집약적 산업이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잠깐 그려봤을 때 지대곡선 규위가 C라고 한번 볼게요. C 산업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한계지가 되겠죠. 고립국 안에
C라는 작물만 재배한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 재배한다 그러면 C 작물의 이제 한계지는 여기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C는 도심에서는 요만큼의 이윤을 벌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가 한계지가 돼서 초과의 재료가 되다가 여기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 기울기가 지대곡선 기울기가 완만해요, 가파라요? 완만하죠. 완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송비가 그쵸. 외곽으로 나가서 거리 변화보다 지대 변화가 작죠. 그럼 당연히 외곽으로 나가서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지. 그쵸? 수송비는 당연히 증가할 거야. 수송비가 증가되는데 어떻다?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리 외곽 나갈 때 수송비 증가하지만은 수송비 적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대 변화가 작게 되는 거야. 그럼 지대 변화가 작은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 목축업이라 그랬어요. 튜네는 목축. 그러면은 여기서 목축업 운영하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채소랑 성격이 다르죠. 이건 상품 가치가 시간이 많이 걸려 내다 판다 하더라도 양으로서 상품 가치가 훼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서 수확한 양을 한 마리 달구지에 끓고 시간 한참 걸려 내다 팔아도 제값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목축업은 구조상으로 많은 땅이 필요해. 그렇죠? 많은 땅이 필요하니까 도심보다는 땅값이 싼 외곽으로 해서 목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채소랑 다르게 얘는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해요? 저밀도로 이용해요? 방목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을 나갈수록 보다 지대곡선이 완만하죠? 완만할수록 이 무슨 산업이 돼? 집약의 반대에 조방적인 토지형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기출문제는 옛날에 이렇게 나와서 튜넷 문제만 나왔을 때 튜넷의 한계지대곡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렇죠? 가파를수록 도심에 가까워요, 멀어요? 도심에 가깝게 하는 거죠. 수송비 부담 때문에 도심에 이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조방적인 산업이 운영된다. 틀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단일 작물을 재배하면은 항상 그 작물에 거리주가 접하는 점이 한계지가 돼. 근데 만약에 고립국 안에 복수의 작물이 재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거리주가 접하는 점이 한계지가 되는 게 아니야. 세 개의 작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대곡선 세 개를 그려봐. A, B, C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 위치마다 이윤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이 선정되겠어요? 가장 돈을 적게 버는 작물이 선정되겠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작물이 선정되겠지. 도심에서는 A, B, C 중에 어느 거를 이용해야지 돈을 가장 많이 벌겠어? A죠. A는 이윤이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이고 C는 이만큼이잖아. 당연히 A가 선정이 될 거예요. A를 이용하다가 A가 계속해서 초과이익이 플러스가 돼. 그러다가 A는 수송비 갚아내는 수송비 부담이 크잖아. B 지대곡선과 교차되는 요 지점 생겼죠. 요 지점까지 교차된 요 지점까지는 A 작물을 재배하는 거야. 요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B가. 그러면 여기 다음부터 보면은 수송비 부담 때문에 B로 이용하는 게 A보다는 이윤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교차되는 다음부터는 A 이용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로 이용해야 돼? B로 이용해야 되겠죠? B 작물 이용하다가 B도 C보다는 수송비 부담이 커. 교차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까지는 B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B 다음부터는 C보다도 오히려 이윤이 적으니까 그래서 B는 탈락되고 그 다음부터는 C를 이용하는 거지. 마지막에 C. 초과에 플러스 되다가 마지막에 지대곡선 가지는 작물은 거리주가 접하는 게 한계지가 되면서 이렇게 고립국 안에 수송비를 고려해가지고 가장 이윤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이 선정되는 과정 중에 토지형 체계가 무슨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심원적 모양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작물이 이윤이 가장 높은 부분이 있죠. 이거를 연결한 곡선을 나중에 알론저라는 사람이 이거를 입찰지대 곡선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형 체계가 동심원적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면은 거리주가 접하는 게 한계지가 아니라 교차 지점이 있죠. 교차 지점이 한계지가 돼. 그래서 아까 튜넨의 이론이 있었죠. 튜넨 이론 위치의 지대에서 그랬잖아. 이거를 입지론 따지면 이거를 입지 그래서 교차 지대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차되는 그 지점 있죠? 여기가 뭐가 돼요? 한계지가 된다는 논리로서 입주교차 지대설 이렇게 우선 해놔요. 그리고 이 논리를 그대로 어디로? 도시공간 옮겨놓은 사람이 누구다? 알론조야. 알론조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질문만 나와요. 우선은 당연히 누구 걸 뺏겼다? 튜넨 걸 뺏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절약이 돼? 수송비가 절약이 되잖아. 그럼 이윤이 많아지게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지. 그 지대는 점점 증가하는 거죠.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이윤이 많아진다. 그 구조가 똑같아. 매상거 빼기 생산 빼기 수송비라는 튜넨의 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튜넨에 대한 논리를 잡았을 때 꼭 기억하실 이제 유명한 지문이 요 2번하고 3번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그 완전 시장을 가정했을 때 잉여 부분이 있죠. 잉여 부분 아까 지대인데 보면 토지 이용자 입장이야. 꼭 알아두세요. 토지 이용자 소유자 입장이 아니라 토지 이용자 입장에 요 지대 있죠. 입찰지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최대 지불 용익이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지주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입찰지대라 그런 겁니다. 최대 지불 용액 뭘로 바꿨을까? 어떻게 하셨어? 역시 굉장하십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3번 지문이죠. 3번은 우리 책은 튜넨의 내용이 나왔는데 나중에 입찰지대론으로 잡으셔야 돼요. 입찰지대는 누구 입장에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하고 누구한테? 지주한테 지불하고자 무슨 금액? 최대 금액이에요. 그럼 모의고사에 이거를 계속 최소로 많이 낼 거야. 최대 금액이라는 거. 그리고 초과인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토지 이용자 입장 초과인이 0이 되는 거야. 0을 뭐로 낼까? 바꿔서 냈을 때. 최대로 낼 거야. 최대가 아니라 초과 이윤이 뭐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 지문을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럼 각 위치마다 입찰지대가 있어요. 그 입찰지대를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 입찰지대 곡선은 아까 책에는 역선형이 되어 있는데 그 모양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모양이 어떤 모양? 우하양. 요거를 재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요거를 바꿔서 냈더라고요. 우하양 뭘로 냈을까? 우상향. 아까 전에 우하양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입찰이란 말이 이제 경매에 붙였을 때야. 똑같아요.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가를 반영한 것인데 3번이 있죠. 입찰지대 곡선은 외곽으로 이건 또 작년에 나온 지문 중에 하나인데 거래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산업들의 지대곡선 연결한 포락선이야. 아까 여러 개의 산업이 있었죠. 여러 개의 산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부분이 있죠. 높은 연결한 포락 이거를 합쳐서 전부 다 뭐라 그런다? 입찰지대 곡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아직 틀리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세 번가 나왔는데 옳게 나왔는데 이거 언젠가 틀리게 될 거야. 우리 시험에서는 글자 장난치는 수준이 내잖아요. 뭐를 바꿔서 낼까? 높은을 낮은으로 바꿀 거야. 뻔짜요 이렇게. 낮은으로 바꿨을 때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모의고사 내들이 많이 틀려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기울기, 이게 15회 때 엄청나게 많이 틀리게 만들었던 논리인데 기울기 있어요. 입찰지대 기울기 각도는 한계 수송비 있죠.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야. 그거죠. 한계 수송 토지 사용 나눈 거니까 수송비가 위로 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출문제번 요거를 어떻게 냈을까? 반대로 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입찰지대는 튜넨과 똑같으니까 중요한 게 이제 튜넨 우선 뺏겼다는 요 표현하고 입찰지대에서 요거 아까 3번 지문이 있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인이 0이 되고 지주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야. 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해가 되신 표정이 이거 역력하다는 뜻이야. 너무 쉽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양이 무슨 모양? 우하양.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이 파트를 잠깐만 보면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초반부에 한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
기출문제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지대,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 이거 거리. 여러 개 산업들 연결한 펄악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당연히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위치마다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겠죠. 근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지금부터 용도지역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그냥 완전 시장을 가정한 모델이니까 따져보니까 요 위치를 한번 볼까? 요 위치에서는 어느 용도로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시 바랍니다. A용도, B용도, C용도 뭐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 근데 계산해 보니까 A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다른 용도보다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요 위치는 A용도로 이용하겠지. A용도로 이용했을 때 따져보니까 매상고가 만약에 10억이다. 생산비가 2억이다. 도심에 가깝죠?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약 1억 정도가 된다. 그럼 A용도를 이용했을 때 이 땅으로 통해서 초과이익이 얼마 나오겠어? 7억 정도가 벌 수 있는 용도가 A구나 라고 하겠지. 그러면은 A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토지 이용자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갑돌이, 울순이, 병팔이 등등등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조이치 땅을 A용도로 저 7억을 벌고자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이 땅은 뭐밖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토지는. 그러니까 누가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은 하나인데 내 땅을 이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유 방법이 없다. 경매에 붙이게 돼요. 경매에 붙일 때니까 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입찰가를 제시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입찰지대가 되는 거야. 입찰지대. 이 사람들이 그 경매 장소에 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타당성을 했겠죠. 타당성 해보니까 A용도로는 얼마 본다는 게 분석이 됐어. 7억. 그럼 입찰가를 경매가 시작됐겠죠.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용하려면 나한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좀 1억부터 출발할 거예요. 1억, 그러니까 갑돌이가 1억을 제시했어요. 1순위가 경매 시작됐죠. 2억, 3억, 3억 5천 쭉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갑돌이가 7억을 제시해요. 7억을 제시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포기합니다. 왜냐, 7억 이상 지불하면 오히려 A용도를 이용했을 때 손실이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갑돌이가 낙찰되겠지. 그러면 갑돌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다 사용료로 얼마 지불해? 7억 원을 지불하는 거야. 7억 원을 지불해가지고 갑돌이가 A용도를 이용해서 얼마 벌어? 7억 버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7억 벌기 위해서 비용으로 7억 지출했잖아. 그러면은 갑돌이라는 토지 이용자는 초과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결국 이 지대 7억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땅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대로 귀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때 7억이라는 것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되죠.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이용자에게는 그래서 최대 금액이 되고 초과인 재료가 되고 결국 7억이라는 이유는 즉 지대는 누가 가져간다? 소유자가 가져간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갑돌이라는 토지 이용자는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정상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엄청 틀렸던 지문인데 기울기는 요게 기울기잖아요. 요 각도잖아요. 그럼 요거 분의 요거야. 탄젠트. 요거 분의 요건데 결과적으로 요것이 거리죠. 거리 변화분의 요것은 뭐다? 지대 변화야. 그렇죠? 이게 거리고 이게 지대예요. 근데 거리가 뭐예요? 지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 뭐가 변화시켜요? 수송비가 변화시키잖아. 그 수송비 부분을 위로 갖다 놓고요. 이만큼 토지를 이용한다는 뜻이죠. 이 토지 사용량을 밑에다 갖다 놓으셔가지고 한개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결과적인 것만이라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교재는 책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요약지로 나와 있는 요 정도만 확인을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입찰지대는 천만다행인 것은 나오는 지문만 계속 나온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1번에 보세요. 입찰지대 곡선. 여러 개의 지대곡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맞죠? 아까 여러 개 높은 다 연결한 포락선이고 입찰지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 있는 최대 금액. 맞죠? 이 최대가 최소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용자 입장 초과인이 뭐가 된다? 0. 이걸 최대로 바뀌어서 낸지 확인하셔야 돼. 의외로 모의고사 내들 엄청 틀리는 지문 요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내면 옳잖아요. 15회 때 나왔던 지문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용이. 틀린 거죠? 요거를 최대로 냈던 거를 몇 년 후에 최소로 낸 거지. 최대로 이렇게 바꿔서 내셔야 돼. 이렇게 나눈 것만.